안녕하세요. 우리마포복지관 온라인 정보화 교육의 생활 속 스마트 기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그 생활 속 스마트 기기 중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요즘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만든 인공적인, 그다음에 플러스 지능이 합쳐져서 AI라고 합니다. Artificial 플러스 Intelligence가 합쳐져서 결국에는 AI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지능이라는 거는 여기 지능이 있죠. 지능이라는 게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이제 지능들을 말하는 것이냐? 뭐 신속한 계산 능력, 그리고 훌륭한 암기 능력이 있겠고, 그다음에 정확한 이해, 판단 능력 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뭐 계산, 암기, 이해력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학습 능력, 뭐 새로운 것을 스스로 배우는 능력, 이 학습 능력을 이제 판단하고 무언가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작용까지 가능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 능력까지 다 완벽하게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인공지능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1956년도에 과학자 10명이 모인 자리에서 AI라는 용어가 첫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수학자 존 매커시가 인공지능 학예 연구 프로젝트 70년대 전반까지 해서 연구가 활발히 이제 활동이 된 후에 침체기가 왔다고 하네요. 1997년도에는 IBM의 딥블루라는 이제 병렬식 그 2m의 높이 큰 컴퓨터가 있는데 딥블루라는 이제 컴퓨터가 세계 체스 챔피언 카스파로프와 대결해서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2006년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딥러닝 컴퓨터가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그 뒤에 부분에도 내용이 나올 건데 학습하는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고요. 캐나다 제프리 힌튼 교수가 첫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2010년으로 이제 더 올라가면 우리 이제 구글 많이 쓰고 있죠. 구글에서 AI 탑재가 된 무인 자동차가 실험 주행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 2011년에 IBM 그 왓슨 인공지능 컴퓨터 이제 이름인가 봐요. 왓슨은 이제 미국 제페디 퀴즈쇼에서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또 다음 해인 2012년도에 구글 브레인 유튜브 동영상 중 스스로 학습, 고양이 얼굴 식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발전이 한꺼번에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2016년까지 올라오게 되면 구글, 딥마인드, 우리 알파고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인공지능 AI라고 하면은 알파고가 빠질 수 없게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알파고하고 이세돌, 우리 바둑기사님 있죠? 이세돌과 바둑대국에서 4대1로 불계승을 하게 되면서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하지만 특히 우리나라 이세돌 선수와 함께 이렇게 해서 이기게 되면서 아주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학자가 말하는 AI의 정의라는 거는 무엇일까요? 이제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앨런 튜닝잉이라는 사람이
말을 한 건데요. 컴퓨터로의 반응을 인간과 구별할 수 없다면 컴퓨터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think,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앨런 튜링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과 이제 컴퓨터가 채팅하는 동안 제3자가 채팅 상대 중 누가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맞춰보는 튜링 테스트가 이제 일명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앨런 튜링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통과한 컴퓨터는 진정한 인공지능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걸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있고, 그다음 그 안에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머신러닝이 있고요. 또 그 안에 심층학습이라고 하는 딥러닝이 있습니다. 아까도 딥러닝이라는 단어가 아주 잠깐 나왔었는데요. 인공지능은 일단은 크게 보면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계학습, 머신러닝은 데이터와 규칙을 알려주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딥러닝은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추상적인 데이터를 정확하게 처리, 입력값의 특징을 기계가 직접 본인이 기계 직접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게 심층,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기계학습, 이 아까 중간에 있던 머신러닝 있죠? 요 기계학습, 요거를 보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도학습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정답지, 답지를 주고 이제 학습을 시키고 예측 모델 등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지도학습이라는 거는 정답 없이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는 거고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성능 강화 등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제가 표현을 해드리자면 지도학습이란 똑같은 말인데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제집으로 학생을 가르치듯이 마치 이제 나와 있는 문제와 답을 가르치고 데이터로 컴퓨터를 학습시켜서 모델을 만드는 것을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지도 학습, 두 번째 있던 거는 정답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관찰을 통해서 그렇게 보죠.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나 관계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약간의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강화학습은 요 마치 그림이 이게 뭐죠? 게임하는 듯한 그런 그림이죠. 강화학습은 그 경험을 통해서 더 좋은 보상을 얻기 위해 반복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게임 같은 것처럼 만약에 여기 이렇게 점프를 하고 뭐 여기서 뭐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게 강화가 되고 뭐가 뭐 목숨을 획득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처럼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하고 해서 성능이 더 좋아지게끔 하는 것을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계학습, 머신러닝, 아까 두 번째 있던 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보면은 입력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입력을 하고 특징을 추출해내요. 특징 추출. 머신러닝은 학습을 위해서 레이블당 예를 들어 한 10장의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딥러닝은 훨씬 더 많은 뒤에 가서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뒤에 가서 딥러닝 방식은 일반적으로 분류당 5,000장의 이미지가 더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은 입력을 받고 특징을 추출을 해서 분류를 하고 그렇죠? 결과를 내는 거예요.
결과를 냈을 때 특징 추출, 여기서 오류 수정을 이제 하게 되죠. 만약에 특징을 추출을 해. 만약에 이게 고양이의 모습이다. 그럼 고양이 모습만 추출을 해. 그리고 이제 분류를 하죠. 강아지와 고양이 중에 어떤 것이 강아지고 어떤 것이 고양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 요게 고양이구나. 결과를 냅니다. 하지만 오류가 이제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결과를 내면서 오류 수정을 할 때 사람이 직접 개입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직접 개입을 해서 오류 수정을 해주고 다시 이제 분류를 하고 결과를 내고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고요. 그 마지막에 있던 딥러닝. 딥러닝은 입력을 똑같이 받죠. 그 다음에 여기서가 달라요. 특징 추출과 분류가 합쳐집니다. 합쳐져서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 결과를 바로 뽑아내요. 그리고 나서 오류 수정을 하게 되는데 이 오류 수정을 사람이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시 오류 수정을 하고 특징과 분류를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다음 결과를 내서 다시 오류 수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머신러닝이라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 레이블당 한 10장 정도 만약에 무언가 이미지가 필요하다면 딥러닝, 이 심층 학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분류당 한 5,000장의 이미지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엄청난 시간과 높은 성능의 하드웨어,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게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고 생활 속에 그러면 인공지능은 무엇이 있는가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이게 뭐죠? 이게 팝하고 네이버 서비스 팝하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글 서비스인데 이거는 이제 번역 서비스예요. 번역 서비스, 번역기. 우리가 말로 한다든지 이미지, 사진을 찍어서 번역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직접 당연히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뭐 말로 하거나 이미지를 봐서 이 기계에서 직접 번역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뭐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유명하죠? 이 넷플릭스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넷플릭스 추천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요것도 인공지능 이제 기반으로 해서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통해서 그 분류, 카테고리를 따로 이제 뭐 정해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봤던 그거를 토대로 해서 얘네들이 따로 추천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거 생활 속 인공지능을 보실게요. 다양한 챗봇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 사진을 몇 개 좀 가져와 봤는데 상담 챗봇이라고 해서 요즘 아마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통 가장 많이 있는 게 이제 은행들 있죠. 여기 하나은행, 여기 저축은행, 뭐 삼성전자 서비스 이런 것들. 각각의 이 로봇 모양으로 해서 그 어플이나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 곳에 들어가면 이런 본인들 캐릭터들이 나와서 채팅창에 대신 대화를 해줍니다. 그럼 질문을 이제 막 받죠. 그러면 뭐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1번 뭐 AS 접수 아니면 2번 상담 뭐 3번 뭐뭐뭐 4번 뭐뭐뭐 해서 이 로봇들이 대신 실제 우리 옛날에 이제 상담원들이 직접 다, 네, 뭐 이렇게 전화도 받거나 채팅으로 상담을 해 주시거나 하셨었는데 지금은 이런 자동 챗봇들이 상담을 대신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챗봇들이 자동으로 이제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해줄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맞는 그 단어들을 찍으면 아니면 말을 하면 거기에 맞는 단어들을 찾아서 얘네들이 답을 해주기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보시게 되시면 요거 좀 귀여운 것들 같이 읽으실 거예요. 요거 인공지능 비서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요즘 이 중에서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사진을 뭐 다 많이 퍼오지는 않았지만 이 중에서 요거는 이제 우리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들이죠. 카카오에서 이제 만든 스피커고, 그다음에 뭐 이거 빅스비는 이제 우리 핸드폰, 삼성 핸드폰 갤럭시 거기에 나온 거고, 얘는 아이폰, 애플의 아이폰 시리아 하면서 광고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기가 지니도 있고, 얘네는 네이버에서 이제 만든 클로바. 이런 스피커들은 이제 자동으로 우리 음성을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뭐, 빅스비, 뭐뭐뭐 해줘. 뭐, 시리아, 오늘 날씨 어때? 그래서 뭐, 클로바, 무슨 음악을 틀어줘.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우리의 음성을 듣고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단어를 어떻게 말했는지에 따라서 날씨도 알려주고, 내 취향에 맞는 음악도 틀어주고, 이렇게 자동으로. 이게 다 인공지능에서 이제 비롯돼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는 우리 생각보다 뭐 인공지능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확 와 닿으실 거예요. 체온 측정. 우리 요번에 코로나가 갑자기 이제 크게 터지면서 우리 뭐 생전 안 쓰던 안면 인식 이제 체온 측정 카메라가 여기저기 많이 생겼잖아요. 처음에는 뭐 팔목을 이제 찍어서 그냥 체온만 재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점점 갈수록 이렇게 얼굴을 인식을 해서 얼굴 전체의 온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이 뭐 감지가 뭐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뭐 백화점이나 큰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우리가 쓱 지나가면 얼굴 인식을 해서 체온을 자동으로 손목을 갖다 대지 않아도 나오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 인식뿐만이 아니라 지문 인식도 인공지능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어떠한 인공지능 관련된 기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